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희정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것으로 광진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광진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구갑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들이 시작 발언을 한 뒤에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과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가 끝나겠는데요. 네,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발언은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발언 시간 준수를 위해서 디지털 타이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계속 발언할 경우에 마이크가 꺼지도록 돼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처럼 엄격한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네 분의 후보자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임동순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생당 기호 3번 국회의원 후보 임동순입니다. 네, 다음 전혜숙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전혜숙입니다. 김병민 후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병민입니다. 오봉석 후보 자리했습니다. 네, 광진 정치 교체 주역입니다. 정의당 오봉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임동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진갑 유권자 여러분, 광진갑 확 바꿀 사람 기호 3번 임동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광진 구민과 함께 살아온 삶이 40여 년 저와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 광진구에서 정치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사업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안전한 선수 교체를 이루어내기 위해 거대 양당이 독식해온 기득권의 정치의 판을 갈아엎고 오로지 광진 구민과 광진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연약한 당사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들, 경제적 약자들이 손을 내미는 민생의 현장에 언제나 주저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저 임동순은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비전과 경험, 역량과 성실성 모든 면에서 광진 구민의 선택을 받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진갑 유권자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 실현으로 광진갑을 확 바꿀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누구나 차별 없이 빈부격차를 줄여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을 실현하는 의원입니다. 주민의 삶을 바꿀 사람, 광진 발전 함께 이룰 사람, 기호 3번 임동순과 함께 해주십시오. 네, 광진갑을 발언 확 시간 바꿀 지켜주시기 사람 바라겠습니다. 네, 2분 지났습니다. 네, 임동순 후보의 시작 발언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해숙 후보 시작 발언 2분입니다.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전혜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가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질병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히 국난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난 극복의 저력이 있습니다. 전쟁표에서 일어서고 IMF를 이겨서 세계 경제대국 10위로 대한민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위기 앞에 놓인 이번 4.15 총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또 국정 안정을 어떻게 되찾느냐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정된 여당을 밀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매번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선택해서 혼란을 초래할 것인가의 결정적인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갑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국회의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광진 발전은 늘 시작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제 광진 발전 척척 해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장, 구청장 늘 반목하는 대립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할 줄 아는 국회의원 필요합니다. 광진 발전 척척 광진구 행복배달부 전혜숙이 해내겠습니다. 말 잘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네, 일 잘하는 여기까지 국회의원이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병민 후보 시작 발언 2분입니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김병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광진구민 여러분들께서 심려와 걱정이 큰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 자리에 섰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이 국난을 극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정치인, 위정자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단 절망을 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대 국회를 일컬어 최악의 국회다. 제발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입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치가 변해야 됩니다. 여의도 국회 정치가 변하고 광진도 함께 변해야 됩니다. 광진구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들을 수 있는 광진구 지역의 민심은 다른 인근 도시들과 다른 자치구들이 눈부신 속도로 성장할 때 도대체 우리 광진구의 발전의 속도는 왜 이렇게 더딜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한숨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난 기간 광진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광진구민께 약속하고 광진을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주민들의 체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광진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꾸기 위한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기호 2번 김병민 광진구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민 후보의 시작 발언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봉석 후보 시작 발언 2분입니다.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의 오봉석입니다.
저는 이번 21대 총선을 광진 정치 교체의 원년으로 만들어서 진보 정치의 오랜 꿈을 실현하고자 출마하였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무슨 문재인 정부와 여당 심판이냐 아니면 보수 야당 심판이냐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오봉석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20세기형 정치, 구시대 정치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정치와의 격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광진과 국회의원 후보로서 광진 정치를 다음에 3가지 측면에서 교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봉석이 약속하는 첫 번째 광진 정치 교체는 정당의 교체입니다. 연인원 1200만 명이 거리로 나섰던 촛불 항쟁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기어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세계사에 빛나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방 권력까지도 모두 교체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첫 번째 정당의 교체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약속하는 두 번째 약속은 인물의 교체입니다. 현재 광진갑에는 전해숙 국회의원이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께서 과연 재선 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의 교체입니다. 저는 비전의 교체를 통해서 광진 정치의 교체를 실현할 적임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봉석 후보의 시작 발언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회 시작했는데요. 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은 2개를 드릴 텐데요. 각 후보가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1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우리 주변 상점의 소상공인들 특히 더 고통을 받고 있죠. 네, 코로나19 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마련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요. 네, 대출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대출 받는데도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시급한 소상공인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소상공인 보호 방안과 같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전해숙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서 빨리 이 선순환의 경제를 돌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광진구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며칠 전 광진구청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한 점포당 최대 2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주는데 그 전에 기존에 대출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무이자로 주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상가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지역 상품권 발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천억 규모로 좀 확대하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작년에 확대 이전시킨 광진구 사회개척 경제통합지원센터를 제가 서울시로부터 유치했습니다. 현재 15개의 사회적 경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병민 후보 1분 30초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눈물을 보고 있느라면 정말이지 마음이 아픕니다. 이 경제 위기가 시작됐던 심각한 문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서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컸던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분명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강한 야당이 탄생될 때 이러한 급격한 경제 정책의 전환을 다시 한번 전면 개편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긴급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0조가 넘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에 100조 원 가량 이번 코로나19 문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20% 정도는 전면 재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4.15 총선 이후 바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봉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엔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중곡동이나 뭐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중곡동에 있는 상인들 뵐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지금 우리 광진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은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이렇습니다.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골목에 장사가 되려면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층이 중곡동, 군자동, 능동, 구이동 등등 광장동까지 많이 거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제가 생각하기엔 청년층입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 소득을 많이 주도하지요. 그래서 저는 3박자 주거복지 정책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진형 사회주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거보조비입니다. 세 번째는 적정 임대료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3박자 주거복지 정책으로 소득을 주도할 수 있는 청년층들이 우리 광진구에 많이 살 수 있어서 골목 네, 경제를 활성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동순 후보 1분 30초입니다. 시간 유념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간이과세 사업자가 3천에서 4천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9천만 원 정도로 상향이 돼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도움이 됩니다. 또 아파트 투기는 막고 일반 건축 건설 경기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출 받는데 그 신용 등급이 너무 까다로워서 대출을 바로 진행이 안 됩니다. 긴급 자금으로 저금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처럼 이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있었고 답변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진구민들은 광진구가 인근 구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근 구와의 차이뿐만 아니라 또 광진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개발 편차가 심해서 노후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고 고도 제한이 있는 능동, 구이동 일대는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병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우리 광진구 갑 지역에는 8개의 동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동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 사항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광진구 갑 지역은 다른 기타 지역에 비교해 봤을 때 단독주택 다세대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할 뿐더러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합니다. 생활권 계획을 법제화시켜서 어느 정도의 여건들이 갖춰지게 되면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주차 시설도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생활 편의시설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호대로 일대와 동해로 일대의 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재원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발전을 얘기할 때 강남북 균형 발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강남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강북 중에 이 광진구의 핵심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낙후돼 있는 지역의 발전 얼마든지 종상향과 함께 도시계획 재정비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종상향을 통해서 있게 되는 이득의 기부 체납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광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지역의 가장 현안과 수요에 맞추어서 하나씩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봉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광진구에 맞는 광진구 맞춤형 사회주택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곡 군자형 청년 사회주택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5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군자역 인근에는 강남권으로 출근하는 젊은 층 그리고 도심권으로 출근하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군자역 인근에 있는 중곡 군자형 청년 사회주택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구 19번 도로라고 불리우는 중곡 1동에서 3동을 관통하는 이 도로에는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최근에 연남동 거리 수준의 그런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세종대가 있는 군자동은 군자 세종대 캠퍼스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담장을 넘어서는 군자 캠퍼스 마을로 유럽형 캠퍼스 마을을 군자동에 조성하겠습니다. 아차산역 인근에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의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역량을 살려서 아차산 마을 문화예술 공동체 타운을 조성할 것이며 광장동에는 그린 뉴딜 마을 공동체 타운을 조성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버금가는 광장동 그린 뉴딜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동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관내에는 일종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주거지역을 2종 종상향을 하고 군자역 역세권 천호대로 면 상업지역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업지역을 확충을 하고 서울시와 광진구 정부와 협력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역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혜숙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광진갑 지역은 모든 지역에 걸쳐 발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광진 발전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유치한 것처럼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내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진구를 가로지르는 천호대로와 능동로 일대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는 어린이 대공원 주변의 최고고도 지구를 해제해서 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진구 전체 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시내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주변부터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지역 상권의 역량을 정대시키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한 말씀 들었고요.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고 이에 대해서 개별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을 위한 시간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시작 전에 먼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후보자가 2분 동안 공약에 관한 모두 발언을 합니다. 네, 이후 나머지 후보자들이 개별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형식인데요. 네, 개별 질문 시에는 그 후보자의 공약 전체가 아닌 후보자가 모두 발언 시에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를 위한 모두 발언 시간은 2분, 개별 질문은 30초,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응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봉석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광진형 사회주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단어가 좀 아직 어색하실 텐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례 근거에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LH 매입 임대형, 토지 임대부형, 비주택 리모델링형과 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회주택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간 토지주 참여형과 그린 뉴딜 연계형을 포함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법률로서 광진형 사회주택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광진구는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서울에서 손에 꼽게 높습니다. 반면에 공공주택의 비율이 적고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광진구의 그런 주거 여건을 반영해서 제가 내놓은 것이 바로 광진형 사회주택입니다. 광진형 사회주택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세의 약 70% 수준의 10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으로 청년, 여성, 장애, 시니어, 1인 가구 등 최근 변화된 주거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활동해왔던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맞춤형 주택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집주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린 리모델링이 가능한 개념으로 광진형 사회주택을 설명드리면서 또한 우리 중곡동이나 군자동, 구이동 주민들이 아파트에 한번 살고 싶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아파트 수준의 공동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광진형 사회주택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법률 재개정과 예산을 확보해서 광진형 사회주택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발언 들으셨는데요. 먼저 임동순 후보 개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30초이기 때문에요. 네. 전혜숙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지금 이제 오봉석 후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예. 네, 이어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임동순 후보가 개별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오봉석 후보가 답변하는 건데요. 질문이 없은 관계로 그냥 답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데 답변한다고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광진형 사회주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주택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계속 주거권,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될 수 있고 지역의 광진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사회주택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안심하고 계속해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적정한 임대료 또한 그것이 법률에 반영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주거보조비의 지급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에게 월 20만 원 가량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하위 소득 약 3분의 1 계층에게 월 평균 15만 원 정도의 주거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올해 기초조사를 시작을 해서 2021년, 22년, 23년까지 3단계 사업을 거쳐 24년도에 전국화하겠습니다. 네, 오봉석 후보의 답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혜숙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죠. 오봉석 후보께서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 대공원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어린이 대공원의 자연을 보존하고 유치하고 재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김병민 후보께서는 어린이 대공원 내에 복합 키즈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지금 후보자가 모두 발언 시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그린 질문. 뉴딜 정책에 대해서. 네. 네, 대한 모두 발언에- 정책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광진형 사회주택에 대해서 지금 모두 발언을 해주셨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 거기에 대한 네. 그럼 그린 답변을.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전혜숙 후보님께서 어린이 대공원의 녹지 활용 방안 말씀해 주셔서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어린이 대공원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무슨 우리 집 앞에 놀이터처럼 많이 이렇게 애용했던 곳이 바로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공간이고요. 당연히 어린이 대공원을 활용해서 우리 광진구 지역의 지역 가치를 높여야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아차산역, 그러니까 대공원 후문 쪽이죠. 인근의 문화예술 공동체 타운을 어린이 대공원의 녹지 공간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서 팔각정까지의 길이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양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더욱더 역동성 있게 이곳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다. 아마 외국에 여행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곳에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린 뉴딜에 대해 여쭤보셨는데 제가 설계하는 광진형 사회주택에는 그린 뉴딜의 이런 모델도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에는 냉난방비를 효율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해서 그린 리모델링형 광진 사회주택까지 만들겠습니다. 네, 답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두 발언 시 발표한 공약에 한해서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병민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죠. 네, 오봉석 후보님의 이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광진형 사회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 대상으로 포함되는 분들이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이 공공 임대주택 등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 기존에 있었던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지 함께 질문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봉석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광진형 사회주택은 제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먼저 3년에 걸쳐서 광진형 사회주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당연히 광진구에 있는 주민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약 3년간의 그런 시범 기간을 통해서 일정 성과가 확인되었을 때 법률로 제정을 해서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을 여쭤보셨는데요. 이건 사회주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공공임대주택처럼 기존에 있는 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주택 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회주택은 기존에 있는 그 주거 환경에서 그 빌라면 빌라, 다세대면 다세대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리고 그 수요층의 필요에 맞게끔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그 사회적 가치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사회주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은 없겠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집주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동순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이고요. 임동순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저는 광진구에서 40여 년 생활하고 아들 1명과 딸 2을 광진에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저는 정치인으로 한편으로는 사업가로서 자수성가하여 지역 발전에 공헌하며 광진 구민의 선택 속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광진 발전에 앞장선 지역의 심부름꾼입니다.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 출마의 경험과 서울특별시의 경험으로 광진구 갑을 확 바꿀 사람 임동순이라고 자부합니다. 광진구에서 40여 년 거주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광진구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고 취약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광진갑을 확 바꿀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첫 번째, 밥값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평형 아파트 1억 원대 공급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와이파이 무료 시대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경제 완화법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전해숙 후보 개별 질문 30초 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20평대 아파트를 1억 원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셨는데요. 광장동 같은 경우 20평대 아파트가 한 13억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공급할 건지. 네. 자, 이제 임동순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 전체적인 공약은 이제 저희 당에서 한 공약이고요. 그 토지는 이제 국가에서 그 매입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건축만 지어서 20평형이면 실평수는 이제 한 15, 16평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하는 보급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아니고. 네, 질문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요. 답변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병민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죠. 네, 임동순 후보님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광진을 위해서 활동했던 지역 일꾼을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의 광진 그리고 지난 기간의 광진구를 지역 일꾼으로서 말씀 주셨던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어떻게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조금 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임동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진구에는 이제 주거 일종 지역이 많고 상업 지역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충분하신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오봉석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임동순 후보님께서 밥값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20대 국회를 뭐 최악의 국회라는 말을 하지만 이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에 대한 혐오주의, 정치 무용론으로 흐를까봐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정치가 무용론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답변 네,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임동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그 개혁을 통해서 특권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국회의원은 세비를 삭감하고 국회의원 그 파면을 위한 국민 송환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해숙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이고요. 개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전해숙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예. 전해숙은 더 살기 좋은 광진구, 더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주민센터를 복합센터로 신축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건립한 지 30년이 경과된 구이동 주민센터를 주민센터와 가족센터, 공공도서관과 공용주차장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군자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한 추가 예산 20억 원을 소속히 확보해서 공공도서관을 갖춘 복합주민센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LED 보안등과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성능을 개량해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광진구 관내에 횡단보도 LED 조명 투광기와 LED 보행자 유도등을 설치해서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 주민센터를 대공연장과 다목적 홀을 갖춘 복합청사로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차로 인한 불편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광진구 골목골목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아차산 둘레길을 연장하고 주변 환경을 더 쾌적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발언 함께 하셨습니다. 자, 김병민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해숙 후보님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광진구 갑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주차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이 광진구에 있는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보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전해숙 후보, 네, 제가 타임키퍼가 있기 때문에요. 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병민 후보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광진구 갑에는 여러 후보들이 지적한 것처럼 주택가가 있어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행안부 특혜로 사업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서 배나무터 공원에 공영 주차장이 조기 완공되도록 그 배려를 지금 예산 배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신축 시 공영 주차장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고 종합 복합의료 단지 내에도 그 주차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의료 복합 단지 내에 100면 주차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 지을 구이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장을 합쳐서 주민센터를 짓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이 당연히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봉석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죠. 네, 방금 그 아차산 둘레길을 연장하겠다고 우리 전해숙 후보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차산 둘레길을 연장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 아차산의 고구려 온달장군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차산 둘레길 연장과 더불어서 고구려 온달장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함께하면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전혜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봉석 후보님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오봉석 후보님 말씀처럼 제가 18대 국회의원 할 때 아차산 둘레길로 해서 그 체험박물관, 국립체험박물관을 만들고자 용역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 안 되면서 그게 흐지부지 되어버려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둘레길과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인문학거리로 해서 함께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분들이 관광도 하고 또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이 광진구에 돈을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임동순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시죠. 네, 주민센터 신축, 동사무소 신축, CCTV 이런 사업들은 구의원, 시의원 그 시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한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럼 전혜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비 시비가 확보가 잘 안 됩니다. CCTV는 거의 국비로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기 때문에 CCTV 예산이라든가 또 지금 이야기하는 보행이라든가 이런 LED 보행자 유도등 LED 조명 투광기 이런 것도 제가 2018년도에 또 CCTV 예산 8억 원, 2019년도에 LED 보안등 7억 원, 횡단 안전 시스템 구축 5억 원을 행안부 특교로 받아와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병민 후보의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후보 모두 발언 해주시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도시로 광진구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새 아이의 다둥이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든 가족이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의 광진구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 대공원에 전면적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또 요즘 미세먼지 공습 때문에 어린아이 키우기 참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실내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체험과 학습, 교육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복합 키즈타운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육 문제에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광진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광진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좋은 교육 환경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도시 광진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그렇게 딱 떠오르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미래형 학교시설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면서 교육하기 가장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한 교육자원 투입에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광진구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천호대로 일대와 이 동해로 일대의 축 개발, 도시계획의 전면 재정비를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강남북 균형 발전의 명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하고 이러한 축 개발을 통해서 종상향 등 일대가 확실하게 변모된다면 중곡역 일대와 아차산역 일대의 복합 지구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복합적인 주민들을 위한 광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발언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개별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오봉석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죠. 네, 방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말씀해 주셨어요. 되게
저도 상당히 반기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같은 이런 정책이 소속한 그 미래통합당의 당론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에 그 동부지방법원 그 활용 방안을 놓고 이전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었나요?에서 좀 다른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질문 이렇게 하셨는데요. 김병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미래통합당이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당과 또 여러 정당들, 시민사회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대한민국의 건강한 야당을 위한 새로운 정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데 힘을 보태는 건 대한민국 어떤 정당이더라도 여기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들을 확보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는 얘기 거듭 드리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세 자녀 아빠입니다. 보통 아이 3명 정도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당연히 보내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 막내 아이도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급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충분하게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위해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투입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냐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시설에 버금갈 수 있을 정도의 지원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국공립과 민간과 가정이 모든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를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민간과 가정에 계시더라도 충분하게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임동순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죠. 김병민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어서 행복한 광진구입니다. 그러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 대한 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결돼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김병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임동순 후보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건 어린이 대공원의 전면 재정비를 제가 약속드린 바 있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대공원의 전면 재정비를 위해서는 지상에 놓여져 있는 주차장의 지하화가 시급합니다. 주말이면 어린이 대공원을 오고 싶어도 이 길게 늘어선 주차줄 때문에 지역 교통이 어려워하는 모습들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공원의 주차장이 넓게 지하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능동과 군자동, 중곡동 일대의 주민들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더군다나 어린이 대공원 후문 광장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그 옆에 다소 황량하게 느껴지는 주차 공간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대공원 광장 일대를 정말 우리가 최근은 연트럴파크라고 얘기하는 경의성 숲길처럼 멋진 가족 테마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거기 있는 주차장을 전부 지하화시키게 된다면 아차산역 일대의 많은 주민들의 주차 환경도 또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결국은 광진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모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전혜숙 후보 개별 질문 해주시죠. 네, 이 다둥이 아빠인 우리 김병민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제 민간 어린이집 보낸다고 하셨고 차별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국공립의 확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간 어린이집이든 가정 어린이집이든 보조교사의 처우 개선과 수당 등을 국공립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제 김병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혜숙 후보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행복할 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지원 처우에 비해서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가 혹시 부족하게 미치는 곳이 있다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충분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이 개선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에는 아마 광진구에 있는 많은 후보님들이 그리고 정당이 굳이 다르더라도 지역 내에서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후보자들의 주도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가급적 1분 이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동순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지정하나요? 이제 주도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지니까요. 어떤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혜수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신병원 그 국립의료원 그 신축에 있어서 그 지연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근린 생활이 한 1000여 평이 지금 그 안에 그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상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임동순 후보님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우리 광진 구민들이 이 정신건강센터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먼저 송상향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이익을 보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탁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 근린생활시설 중에 주역 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제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주민들과 함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전략 공천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혁신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참으로 큽니다. 정치를 바꾸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교체를 해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에서는 여러 새로운 인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광진구 갑지역은 제가 태어났고 태양유치원, 용마초등학교, 용곡중학교, 대원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자라고 성장한 곳입니다. 당에서는 어느 특정 후보에게 이 지역을 가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제 고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꿈이 있습니다. 광진구 갑지역에서 다른 기타 도시들이 눈부시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왜 광진구의 많은 모습들은 과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전의 그대로의 모습 혹은 때로는 더 낙후되는 도시 발전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늘 마음이 저미고 아팠습니다. 멋진 국회에서의 정치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 광진구가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봉석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진구가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지금 더디고 안 돼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발전 방안을 여쭤보시는 그런 거죠? 네. 예. 우선 저는 첫 번째로 김병민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천호대로변 축을 하는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닥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강북권이 모두가 강남 삼성동이나 강남처럼 모두가 다 축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어떠한 도시가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갑을 포함한 뭐 을은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아파트가 대거 이렇게 조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전이 더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선거마다 공약이 되었지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저는 우리 중곡동이나 광진 갑 지역에 있는 현실에 맞는 그런 발전 방안으로 광진형 사회주택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방안이겠다라고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2분 30초 더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혜숙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7분인데요.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혜숙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김병민 후보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일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는 데는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 살리기를 앞장서야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다수당이 되는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혜숙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민심을 준엄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200석 3분의 2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추진한다 그래서 그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민심과 동의가 뒤따를 때만이 이와 같은 무거운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생각하는 한 가지 기조가 있습니다. 혹시 전혜숙 후보님께서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있는 서구 유럽에서 이 탄광에 들어가는 광부들이 카나리아라는 작은 새를 함께 데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산소 포화도와 민감한 이 카나리아가 먼저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나가는 본인이 모습을 생각을 보고 좀 이야기해 제 주십시오. 이야기를 이 부분에 같이 대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한 카나리아의 모습을 보고 같이 광부들이 따라 나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정치권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가장 카나리아처럼 빠르게 생각하고 당에서 국민의 민심을 따르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준엄한 눈높이를 어떻게 만지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마치지 않을 때는 같이 탄핵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어나지 않고 예견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 혹은 정치를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가르기 정치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는 이런 방식으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정치 때문에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신문한다는 얘기를 해왔던 게 아닐까요? 20대 국회에서 그래도 제가 운영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굉장한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들이 또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봉석 후보가 그린에 대해서 그린 그 공약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병민 후보님 어린이 공원 내에 복합 퀴즈타운 건립을 하는 게 하남 스타필드하고 그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 예를 들었는데 어린이 대공원은 자연 친화적이고 그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거기서 뛰노는 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 대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안에 있던 인위적인 건물까지도 흘러서 자연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인위적인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뭐 미세먼지를 없는 데서 아이들이 뛰놀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는 좀 현재 자연 친화적인 그 부분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혜숙 후보님께서 최근에 어린 아이들과 손잡고 혹시 아이들을 보육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지 한 가지 역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인 건축물 공간으로 태어난 곳이 상상나라입니다. 상상나라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그럼 상상나라도 어린이 대공원에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에요. 어린이 대공원 바깥이에요.
그 내부에 있지만은 입구에 있는 거고 어린이 대공원 안에다가 다시 그걸 짓는다니까 이거는 자연 친화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린이 대공원 내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광진구의 허파이고 서울의 허파예요. 그래서 저도 미세먼지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공기청정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 친화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 친화적인 게 아니고 그 뭐 하남의 예라든가 의정부 예를 들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면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우리가 뺏어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그럼 다른 후보한테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임동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임동순 후보님이 국공립 대학, 예? 대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등록금을 안 내게 한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사립대학이 많아요. 이 사립대학에 대한 공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공립은 뭐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좀 저렴한데 사립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민생당에서 그 당의 그 공약으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과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사립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저리로 대출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청년들이 사립대 나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답변이 거기 나예요. 예. 예. 오봉석 후보님. 네. 예. 오봉석 후보님은 그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가 사회적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은 이제 궁금한 사항이었었는데 앞서 모든 말씀 중에 광진구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전혜숙 후보님이 마치 혼자 다 유치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데라고 해서 그분은 역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실관계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 그거를 그 말씀. 확대해서 제가 군자동 쪽으로 해서 좀 확대 개편해서 그 서울시장께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네, 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분이 넘었고요. 자 이번에는 김병민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7분입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정치인은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4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4년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혜숙 후보님이 계십니다. 전혜숙 후보님이 4년 전에 약속했던 지역의 공보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 공보를 보게 되면 중곡동에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거기를 추진을 했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게 나왔습니다.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했는데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지에 추진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중곡동에 중학교 신설을 추진했고 타당성이 부족했다면 어느 지역에 추진했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구이 야구장 부지에 학교를 지으려고 했다가 그게 되지 않았고요. 중곡동 지역은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네, 추진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이 정수장 부지에는 고등학교 신설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거기 용역까지 주었지만 조현 교육감하고 수많은 접촉을 했지만 학생 수 대비 학교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좀 그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들을 공약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이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시구원들이
그 계속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게 후보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중곡동 중학교 신설 추진, 구의정 수장 부지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에 대해서 직접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먼저 그 전에 사전에 이미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필요했지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필요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 활동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약 내용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보물에 있었던 과거의 내용입니다. 한전부지에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약 중에 유일하게 못한 게 지금 현재 우리 김병민 후보가 지적했는 이거거든요. 한전부지하고 학교 문제가 못했는데요. 중곡동 정신병원 앞에서 이거 한전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지 매각까지 타진해보고 부동산 가격이 또 평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전 측이 타진했는데도 매각 의사가 없다고 했고요. 또 개발 평가 지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전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한전과 또 한전 부지이기 때문에 한전 사장님과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정치인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광장동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에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 4년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건 제가 국회의원이기 전에 결정된 부분이어서 제가 그러면 주민들이 제가 이미 되기 전에 결정했는 거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고 주민들 대표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냄새나지 않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출구를 덤퍼 트럭이 들어가는 출구를 바꿔달라 해서 제가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출구를 바꿔드렸고 그 지하 시설이 냄새나지 않는 시설로 지금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광장동 주민센터를 그 위에 짓고 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 1000평 정도 되는 다목적 홀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민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자가 누굽니까?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지금 서명 작업을 한 1,500명 제 가까이 질문의 요지는 해갔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들어오도록 최종 결정을 내린 의사결정자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그건 서울시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리고 광진구청장, 현역인 전해숙 국회의원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를 막아낼 책무가 현직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미 결정된 것을 결정돼서 다 확정된 것을 어떻게 제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지역마다 이게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하지만 그게 압축해서 각 구마다 다 압축해서 내어 보내야 되는데 국회의원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전반적인 나라의 어떤 균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아니고 제 주도권 성동구 발언이니까 같은 데서 제 주도권 우리가 발언입니다. 늘 후보님, 답변 거기까지 듣겠고요. 주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더 이상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설령 다른 정당이건 다른 정파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라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역할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대표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거의 활동에 굉장히 아쉬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임동순 후보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걸린 현수막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이 환승 문제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명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 어르신 그 지하철 카드가
그 버스와 이 환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꼭 환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 마지막입니다. 네, 오봉석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오봉석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영화 3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 그 수영 선수 아이의 스토리 영화인데요. 이 아이가요, 수영 시합만 나오면요,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만 해요. 항상 3등만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2등은 기억해 줄 수도 있고 3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수영 꿈나무 아이가 계속 3등만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로 영화를 만든 게 3등이라는 영화인데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와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도 단순 다수 대표제 아니겠습니까? 1등만 기억합니다. 2등 기억해 줄 수도 있고 3등 이하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죠. 저는 우리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 중에서 양당 정치의 폐해가 매우 극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정치 구조가 2020년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현실의 발전 속도를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당 정치의 폐해를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전해숙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광진구에서만이라도 그런 다양성이 보장된 정치를 솔선수범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역에 광진군의 여러 그런 공적 행사에 참석하면 저와 같은 위원장은 발언 기회를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해숙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각종 동행사, 구행사, 광진구의 모든 행사가 저는 이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양당 정치의 그 단적인 독과점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전해숙 후보님, 우리 광진구에서만이라도 좀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를 위해서 그런 행사에서의 그런 독과점 발언 이런 것들부터 좀 개선하면 어떻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인사말을 너무 길게 하고 많이 하면 주민들이 본 행사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축사를 할 때 아주 짧게 하는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냥 구호 제착만 하고 끝날 때도 있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장님들이 다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 앞으로는 뭐 위원장님들에 대한 예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경험과 약간 좀 상이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해숙 후보님께서 각종 그 광진군의 행사에서 발언을 해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하십니다. 다양성의 정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해숙 후보님이 발언 시간을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정당이나 그 보장해 주시면 광진구에도 다양성의 정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병민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상당히 저는 이렇게 반기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김병민 후보님이 소속한 정당의 당론과 본인의 공약, 주민들을 위한 공약이 당론과 배치된다면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소속한 정당이 그동안 정치 활동을 보면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동부지방법원 이 활용 방안을 놓고 한때 서울시가 무슨 마음들을 위한 직장맘 센터 이런 것을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소속한 정당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를 스스로가 언급하시면서 반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병민 후보님의 공약 중에 상당히 마음에 들 공약이 있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소속한 미래통합당의 당론과 상당히 배치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유치원에 관련된 내용들도 당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의 미래통합당과 완벽하게 맥을 같이 한다고 또 볼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얼마 전 이 과거에 있었던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기타 외부의 시민사회 세력들, 과거에 나가 있었던 이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 뭐 여러 정치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건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탄생한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앞으로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전당대회도 아마 치러지게 될 것이고요. 당의 당원 당규를 비롯해서 앞으로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치열한 토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아이들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좀 뭐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병민 후보님이 뭐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되신다고 한다면은 그 공약의 내용이 상당 부분 소속 정당과 배치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판단의 기로마다 저는 그 당론이 저는 이렇게 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김병민 후보님께서 정말 광진구 주민들의 적합하고 광진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임동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에서 20세기형의 양당 정치 폐해를 극복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설명드렸는데 임동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당 정치를 타파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그 표를 많이 받고도 아무 그 정책에 참여도 못하고 그 선거 한 번으로 끝나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정치적인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질의와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그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는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전혜숙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광진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보셨는지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바꿨습니다. 질병과 경제 위기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 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매번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이 바뀌고 지역 발전은 매번 시작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약해야 됩니다. 발전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입니다. 정부와 국회, 서울시와 광진구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국회의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전혜숙이 해내겠습니다. 4월 15일 광진구민의 선택으로 광진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광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을 선택했습니다. 네. 네, 마무리 발언 들으셨고요. 김병민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긴 시간 TV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고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광진 구민 여러분들의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 꼭 해나가겠습니다. 광진구에 살고 있으면서 왜 다른 도시들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때 광진구의 발전 속도 더디냐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정치에 대한 원망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 광진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광진구 구석구석을 제대로 알고 광진구의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 광진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 미래통합당의 기호 2번 김병민, 언제나 광진구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봉석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진갑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오봉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이후 새롭게 전개될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 오봉석은 정당의 교체, 인물의 교체, 비전의 교체를 통해 광진구와 한국 정치를 교체할 적임자입니다. 저는 광진구 중곡동에서 태어나서 용마초 건대부중 건대북을 졸업하고 광진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것이 저입니다. 저의 오랜 꿈을 이 한 장의 지도로 담아 보았습니다. 예, 이쪽에 하겠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광진형 사회주택 이렇게 아마 공보물에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오랜 47년의 꿈을 광진형 사회주택에 담아 보겠습니다. 기호 6번 오봉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동순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진갑 유권자 여러분, 광진과 함께 40여 년 광진을 잘하는 후보입니다. 광진의 토박이이며 노부모님도 광진에 거주하시고 아들과 딸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 용곡초등학교와 대원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광진을 확 바꿀 사람, 실력 있고 준비된 기호 3번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임동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더 이상 광진 발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당을 초월한 지역 일꾼 기호 3번 임동순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4월 15일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꼭 주권 행사에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네이버 TV 및 유튜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구 갑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